형님들 2월 27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농구 월드컵 중남미 예선 4경기가 있고, 자, 그리고 NBA가 10경기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또 NBA까지 들어와졌죠. 자, NBA는 이번 주에 하루 틀리고 다 가져오고 있는데 조금 올킬이 아쉬울 뿐이지 그래도 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경기 잡았죠. 6경기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토론토 프렘, 미러키 프렘, 오클라호마 프렌까지, 그리고 보선 프렌은 조금 아쉬웠죠. 그래도 중배당까지 들어와 줬고, 자, 오늘 주간도 배구는 이번 주에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어제 기업은행 우리가 역배도 맞춰줬고, 그 전날에 우리가 배구도 올킬이 났죠. 어제는 연홍 때문에 우리가 못 먹었을 뿐이지 배구가 이 월요일서부터 계속 올킬 놔주고 있죠. 뭐 삼성화재, 도공프렘, 뭐 오버오버. 어제도 배구 2경기 맞춰졌고, 자 오늘도 일단 배구 2경기에 또 올킬로 깔끔하게 들어와졌죠. 한국전력 프렘, GS 칼텍스 프렘. 그래서 관프렘까지 묶어가가지고 중배당 하나 들어왔는데, 농구 월드컵 첫날 조금 아쉽게 농구 월드컵은 뭐 부러지긴 했지만, 그래서 내일 한번 이거 중남미에서는 한번 지켜볼게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NBA로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NBA로 우리가 또 내일 잘 라인업 체크한 이후에 잘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 4쿼터 때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죠, 요즘 NBA가. 그래서 4쿼터 때 조금 변수를 적을 만한 경기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메이카랑 바하마부터 가는데,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 1차전에서 이 푸에르토리코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이 농월 중남미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 0패죠.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이 2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첫 경기가 이 바하마인 만큼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릴 가망성은 많죠. 자, 그리고 바하마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전에서 0승 2패로 출발이 다소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원정에 이제 나서고 잠재력은 분명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전력상으로 보면 이 바하마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바하마 입장에서는 최소 1승이 절실하긴 하지만 1차 예선에서만 본 경기만 봐도 어지럽죠. 그래서 이 경기도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자메이카 승, 마예네, 어노바는 그냥 언더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푸에토리코 같은 경우는 이번 1차 예선에서 자메이카 상대로 자, 홈에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자, 2차 예선은 이제 오늘 맞이는데, 다만 이번 경기는 다시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상대가 이 조선두를 달리는 캐나다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예선에서 자, 2번 다 승리를 가져갔죠. 특히 이제 푸에토리코가 첫 예선에서 흔들렸고, 오늘도 당연히 이 외곽 골밑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 주전 포인트 가드 이 트레이 헤인즈죠. 이번 일정에서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커스카가 그 공백을 잘 메꿉니다. 카 같은 경우는 독일 무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역시나 이 전력상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캐나다 마엔,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니카라카랑 멕시코인데, 자, 니카라카도 1차 예선에서 2번 다 패배를 먹었죠. 자, 이번 2차 예선을 홈에서 치르지만 상대가 자,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이 강팀 상대로 또 일정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자, 멕시코는 1승 1패입니다. 같은 조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이 맞대결 득실 흐름을 내줬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니카라카 원정에서 단순 1승이 의미가 아니겠죠. 자, 득실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멕시코가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멕시코 마옌, 자,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미국 대 도미니카 공화국인데,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1차 예선에서 니카라카 상대로 예상대로 2승을 다 거둬갔죠. 자, 이번 2차 예선에서도 2경기 모두 홈에서 치르는 2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로스터는 지난 예선과 결이 조금 달라졌죠. 최근 NBA 경험이 있는 제러미 마이야, 그리고 로디, 뭐 와이즈먼이 합류해서 뭐 높이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뭐 도미니카는 멕시코 상대로 1승 1패를 주고 받았지만 이번 2차 예선 원정에서 2연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상대가 미국인 만큼.
미국이 오늘 많은 핸디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 마인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언어바는 자 언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인디애나랑 자 샬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 초안입니다. 자 내일은 9시 반 경기부터 있죠. 그래서 오전 8시 10분 전까지 확정본을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주력 데이터 멤버십 가입하신 형님들은 오전 8시 10분 전에 확정본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오전 8시 10분 전에 예,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초안 같은 경우는 예,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영상이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수가 많겠죠. 뭐 핸디가 변화되거나 아니면 뭐 누가 빠지거나 그리고 아침에 배당이 그대로 뭐 또 뭐 아니면 바뀌어 있을 때 예, 반대로 갈 가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본을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직전 필라델피아 상대로 자, 홈에서 114대 135로 패배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4연패에 빠졌죠. 뭐 네마드, 뭐 미카 포터가 무려 46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역시나 이 쿼터 시작과 동시에 막 17대 0도 나왔죠. 그만큼 자, 어려운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에런 네스미스, 뭐 주바치, 뭐 그리고 퍼피가 결장 확정이죠. 그리고 시아칸까지 결장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네마드도 GTD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전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지금 12.5점이지만 더 올라갈 가망성은 많겠죠. 핸디가. 자 그리고 뭡니까? 샬럿 같은 경우는 시카고 원정에서 131대 99 자, 32점차 대승을 거뒀죠. 자, 구단 역사상 최장인 원정 8연승이라는 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그 중심에는 뭐 밀러, 폰 누펠, 뭐 그리고 당연히 볼이 있죠. 이 삼가편대가 엄청난 외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징계에서 복귀한 자, 브리지스까지 선발 라인업에 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풀전력으로 들어와 주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 12.5점이라도 우리가 마인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노바는 자, 언더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상대로 홈에서 135대 114로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역시나 엔비드가 귀신같이 나와줬죠, 그날. 엔비드가 나와주면서 20득점을 전반전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맥시 같은 경우는 32득점을 쏟아 부었고, 자, 팀 전체 야투율이 58%까지 치솟았죠. 그만큼 야투율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간단해요, 이 경기는. 엔비드가 출전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직접 미러키 원정에서 117대, 자, 128로 패배를 하면서 3연승이 끊겼죠. 파웰, 아데바요, 위긴스가 분전하긴 했지만, 이 4쿼터 초반 9점차까지 벌어졌으나 이후에 3점 슛을 연달아 맞으면서 자, 그 경기를 패배를 하고 말았죠. 자, 역시나 미러키가 그날 보시면 자, 이 중요 선수가 빠진 팀 상대로도 이 승부처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붕괴가 되면서 그 경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요비치가 또 치료를 위해 마이애미로 돌아가면서 이 백업 빈번자연이 오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드가 나오게 되면 이 경기는 뭐 마엔의 오버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나 워싱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볼 게 없죠. 뭐 애틀랜타 일반승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펜디는 오늘 11.5점을 받았습니다. 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직전 애틀랜타 원정에서였죠. 98대 119로 완패를 먹으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는 워싱턴과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19대 98로 완승을 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이전마 대결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 워싱턴의 헐거워짐 이 페인트 존 수비하고 그리고 이 골밑을 공략을 잘 해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부상에서 완전히 해목한 이 쿠민가가 엄청난 득점을 해주면서 그 대승에 힘을 보탰죠. 쿠민가가 그날 24분만 뛰었습니다. 오늘 쿠민가가 더 오래 뛸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애틀랜타 마이앤의 언어바는 당연히 언더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대 샌안토니오로 넘어갈게요. 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자, 댈러스 상대로 자, 홈에서 또다시 한번 패배를 했죠. 114대
123으로 패배를 하면서 자, 5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일단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뭐 클라우니, 뭐 클렉스터, 뭐 고군분투 했지만 역시나 이 상대방의 야투율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이 승부처에서 또 대패를 먹었죠. 자, 뭐 부상자 명단에는 뭐 딱히 부상자가 없습니다. 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토론토 원정에서 110대 107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죠. 다만 우리가 오늘 토론토 프렌을 잘 가져갔고, 자, 세나는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웬바야만이 오늘 조금 야투 난조가 있었죠. 그리고 뭐 바셀, 확스가 그래도 득점력을 보태주면서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고, 자, 오늘 백투백 일정에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긴 하지만 워낙 뭐 벤치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뭐 지금 딱히 빠지는 선수도 이 데이비드 존슨밖에 없습니다. 뭐 플럼리가 GTD 걸리긴 했지만 나올 가망성은 많죠. 그래서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이 경기도 한번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자, 오늘 반은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 대 올랜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 경기는 지금 보시면 2.5점밖에 안 받았죠. 자, 올랜도 같은 경우는 자, 레이커스 원정에서 110대 109로 자, 1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역전승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방케로가 있었죠. 파울로 방케로가 36득점, 여전히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웬덜 카터 주니어가 20득점 올려줬죠. 자, 그리고 팀 전체의 3점슛 야투율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역시나 이 공격 리바운드를 잘 가져오면서 세컨 찬스를 많이 내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세크라멘토 상대로 홈에서 128대 97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셰퍼드가 그냥 28득점 올려줬고 뭐 생군도 26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듀란트 역시도 21득점 올려줬습니다. 뭐 전반전에만 사실상 77대 50으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전반전에만 끝났다고 봐야죠. 자, 일단 직전 대승으로 인해서 주전들이 이 4쿼터 출전 시간을 조절을 받았죠. 수비가 헐거운 팀 상대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서부 3위로 올라선 휴스턴은 여전히 막강하긴 하지만 이 핸디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반면 올랜도는 서부 원정에서 이 레이커스 상대 강호 레이커스 팀을 상대로 8경기에서 지금 6승 2패라는 자, 이 승리를 또 가져오면서 8경기에서 6승 2패라는 이 성적을 가져왔죠. 분명 센군 중심으로 한 휴스턴의 당연히 골밑은 강하긴 하지만 자, 올랜도 역시도 골밑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경기는 2.5점을 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핸디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조금 결정하셔도 낫지 않을까. 일단 초안은 휴스턴 승 쪽으로 봐주고 자, 올랜도는 2.5 프렌 일단 프렌 쪽으로 봐주되 만약에 핸디가 더 늘어나면 일반 승은 포기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휴스턴 승 올랜도 프렌 자, 오너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포틀랜드 대 시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121대 124로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역시나 시카고 같은 경우는 턴오버가 잦은 팀이고 외곽 수비가 헐거워진 팀이기 때문에 헐거워진 팀이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가 외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망성이 많죠. 자, 시카고 같은 경우는 샬럿 상대로 홈에서 단 99득점만 넣어주면서 이 99대 131로 대패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연패를 이어나가고 있죠. 역시나 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보시면 부상을 당해 있고 또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이적을 하면서 역시나 이 수비 붕괴가 일제히 일어나고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경기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내일 정상적으로 라인업이 포틀랜드가 들어와 준다고 보면 이 경기도 우리가 포틀랜드 그래도 승 쪽으로 보고 포틀랜드 마엔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 대 세크라멘트죠. 여기는 이제 탱킹 팀인데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기는 우리가 언더 찍고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댈러스 같은 경우는 브루클린 원정에서 이 123대 114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자, 그날 보시면 이 폭설로 인해서 당일 오후에야 이 경기장에 도착해서 이 최악의 일정을 소화를 했죠. 전반전에만 시즌 하이 76득점을 쏟아붓긴 했지만 역시나 이 후반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이틀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세크라멘토는 백투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요.
자, 휴스턴 원정에서 97대 128로 처참하게 무너졌죠. 다만 그래도 이 대패를 먹으면서 자, 출전 시간을 조금 아꼈다는 거는 그래도 호재지 않나. 자, 최근에 16연패 다음에 뭐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또다시 패배를 먹으면서 역시나 이 뎁스의 한계에 자, 봉착하고 있는 게 세크라멘토라고 봐요. 뭐 일반승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댈러스 승 쪽으로 보되, 자, 댈러스 역시도 7점 차 이상을 가져가기에는 자, 지금 많은 부상자들 있죠. 워싱턴, 뭐 플래그, 어빙, 뭐 라이블리 2세, 여기다가 만약에 게포드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자, 이 6.5점이라는 점수는 댈러스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댈러스 승,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 풀에, 자,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일단 초안은 짜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레이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피닉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자, 81대 97로 완패를 먹었죠. 최근 5경기에서 4패에 빠질 정도로 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부커가 빠지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죠. 부커, 뭐 코렌서니, 구딘, 뭐 브룩스, 자, 지금 이 주전 라인업이 빠지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직접 올랜도 상대로 109대 11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따졌을 때는 홈에서 이 4승 4패 그래도 5할에 승률을 찍어줬고, 자, 오늘 이제 원정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직전 경기 허무하게 패배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순위 방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굳이 자, 오늘 뭐 이 선수들이 빠질 가망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자, 지금 하치무라가 GTD가 걸려있긴 하지만 하치무라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뭐 아침에 이 핸디도 더 늘어날 가망성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뭐이 경기는 뭐 기준점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레이커스 쪽으로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레이커스 쪽으로 보고,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 대 뉴올리언즈인데 이 팀도 탱킹 팀이죠. 유타도. 자, 유타 같은 경우는 휴스턴 원정에서 105대 125로 대패를 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마카넷이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수비 붕괴를 막을 수가 없었죠. 상대방 야투율이 그냥 67%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 컷도 초반에 조금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뭐 18대 2도 나올 정도로 여전히 수비 붕괴가 이루어지는 팀이고, 그리고 직전의 경기를 보시면 턴오버도 무려 20개 후반대까지 나와줄 정도로 턴오버로 자멸을 했죠. 자, 오늘도 많은 선수들이 빠지는 유타입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자, 골스 상대로 홈에서 113대 109로 승리를 하면서 자, 기분 좋게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이 4쿼터에만 10점을 몰아칠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26득점을 몰아쳐줬죠. 자, 그리고 13개월 만에 돌아온 자, 디존테 머레이가 자, 25분을 소화했다는 것도 자, 뉴올리언즈한테는 엄청난 호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딕 베이, 조던풀까지 자,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죠. 유타는 현재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비 붕괴가 일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복귀전을 치른 자, 이 디존테 머레이까지 오늘 들어올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뭐 이 경기도 뭐 지금 보시면 뭐 핸디가 조금 작게 잡히긴 했지만 아침에 조금 더 늘어날 가망성은 많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가 뉴올리언즈 승 쪽으로 보고 마엔의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LA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올랜도 상대로 홈에서 109대 111 자, 역전패를 당했죠. 2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이 레너드가 이 다친 발목을 이끌고 37득점을 몰아치워 주긴 했지만 이 승부처에서 많은 아쉬움을 겪고 좀 아쉬웠죠. 그날 보시면 이 메서린도 21득점을 올려줬지만 이 막판 클러치 타임에서 리바운드를 뺏기면서 무너졌습니다. 자, 2월 이후에 단 4승만 지금 기록할 정도로 자, 부진한 흐름은 여전히 자,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레너드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레너드의 출전 여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 원정에서 124대 121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에더주가 34득점을 몰아쳐줬고, 자, 그리고 맥다니엘스도 27득점을 몰아쳐주면서 그 경기를 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리퍼스는 레너드 그리고 콜린스의 부상 여파로 인사이드 수비가 매우 헐거워질 가망성이 많죠. 그러면 에드워즈, 고베어, 뭐 랜드를 막기 위해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자, 레너드까지 빠지게 된다고 보면 이 경기도 뭐 간단하게 미네소타
자, 마엔까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 자, 일단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안은 미네소타 승에다가 LA 클리퍼스 프렛. 자,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초안으로 일단 정리해놓고 내일 아침에 방송 8시에 켜가지고 짧게 정리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NBA도 축하드리고 배구도 이번 주에 다 맞추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